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아름다운 삶과 가르침 전해드립니다. 지대방 산책 선언일기를 쓰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시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 말씀 청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에 대한 말씀 오늘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작가께서 2000년도 초에 길상사에 법정 스님을 찾아뵌 거라. 그러면서 이제 최인호 작가가 이렇게 묻죠, 법정 스님한테. 스님은 애로움을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 스님 하는 말씀이 애로움을 타고 말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애로움에 갇혀 있으면 애로움이라는 거기서 갇혀 있으면은 사람이 침체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애로움을 때때로 맞이해야 사람이 생기가 있고 또 푸르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갇혀 있어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애로움이 안 돼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면서 애로움은 이 허리 사이로 지나가는 가을바람 같다. 그래서 때때로 애로움이라는 바람을 쐬어야 사람이 맑아진다. 이렇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계절에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시네요. 네. 가을 바람 같은 거다. 허리 사이로 네. 어깨 사이로 지나가는 애로움은 가을 바람이다. 그래서 때때로 애로움이라는 것을 맞이해야지 너무 그걸 하면 사람이 정체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법정 스님의 수많은 글 가운데서 오늘 특히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 어떤 이야기 골라오셨을까 궁금합니다, 스님. 법정 스님께서 1954년도 초겨울에 쌀랑눈이 내리는 초겨울에 네. 해남에서 이렇게 어머니와 헤어지잖아요. 그 어머니가 출가하는 줄 몰랐잖아요. 친구 집에 간다 하면서 가방을 들고 나왔을 때 어머님이 문 밖에서 법정 스님을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출가해서 어머님을 3번을 만났다고 그래요. 3번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만남은 송강사 불이람에 살 때 전남대학교 모교에 강단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법회가 있어가지고 법회를 하고 끝났는데 법정 스님 친구분이 전대 교수로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친구 부인의 안내로 친구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자리에 법정 스님의 모친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히 이렇게 인사를 하고 굉장히 반가웠대죠. 그래서 점심을 먹고 빨리 나오는데 어머니가 골목까지 따라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잠깐 있어보라고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법정 스님 호주머니에 넣어주시더래요. 그래 기가 막힌 돈이잖아요. 그래서 송강사 네. 불사에 그 시도를 썼다고 그래요. 아, 그 건네실 때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는 불이람에 계실 때 그때 이제 어머니가 강주에 살았는데 법정 스님 어머니는 누가 모셨냐면 사촌 동생이 모셨어요. 그런데 사촌 동생은 자기 어머니보다도 법정 스님 어머니를 좋아했고 따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어느 날 어머니와 사촌 누나가 불이람에 법정 스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불이람에서 손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찬을 만들어서 정성껏 어머니께 공양을 대접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언제 뵀냐면은 법정 스님 그 사촌 동생이 직장이 강주에서 대전으로 옮겼는데 어머님이 병이 깊고 몸이 안 좋다는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니를 뵙자마자 어머니가 그렇게 법정 스님을 자꾸 울더래요. 그것이 이제 금생에 마지막으로 뵀다고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겨울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왔어요. 왔는데 결제 중이고 그때만 해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제 중에 어머님이 돌아갔다 해서 쉽게 수행자가 어머니 초상집에 못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래가지고 해제하고 친구한테 어머니의 그
초상 연부를 부탁하고 해제하고 49제 때 아마도 목포에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책에는 안 나왔는데 아마도 목포에 정혜원이 아닌가 그 49제를 모실 때 네. 갔는데 영전에 계신 어머니를 뵈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예, 지금 스님 말씀을 전해 듣는 저도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네. 제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그 출가해가지고 어머니를 딱 한 번 뵀거든요. 그 선방에 처음 다닐 때 고창 선우사 도서람에 이렇게 살 때인데 밤에 어머니가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 책에도 나왔지만은 이왕에 출가했으니까 그 서산스님 같은 네. 그런 도인이 되라고 그러더라고. 큰 스님 되시라. 네, 그때 이제 그 돈을 3만 원 주더라고. 그 돈을 가지고 도반 들고 공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그리고 이제 제가 합천에 인사 살 때 어머님이나 가족들이 왔는데 제가 만나기 싫더라고. 네. 왜 안 만나냐면 서산스님 같은 스님이 되라겠는데 10년이 흘렀는데 제가 서산스님이 못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돌려보냈는데 산에 가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같으면 당장 찾아가서 칭견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법정 스님의 어머니와의 어떤 그 만남 말씀에 덧붙여서 또 지범 스님께서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잠시 주셨는데 참 이 어머니에 대한 말씀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는 그래서 법정 스님은 가끔 이런 말씀을 법회에 했어요. 친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 효용을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모이는 법회를 어머니들이 모이는 법회에 어머니를 대하는 네. 그런 심정으로 법회에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멋진 말씀을 했어요. 어머니는 생명이고 원덕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항상 기대고 싶다고. 네. 가슴을 울리잖아요. 그러네요, 스님. 좀 이번에는 길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쭐까 합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요정이었던 장소가 수행도량으로 바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사연이 깃든 곳이죠. 네, 요 길상사 연역에 대해서는 이계진 그 어나운서의 부인인 삼매아 보살님이 계시고 네네. 신심이 깊은 이 보살님의 그 석사 논문을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네.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길상사는 본래 우리나라 3대 요정 중에 하나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삼천각, 오진암, 그 다음에 대원각. 그 대원각이 가장 큰 우리나라 요정이 있잖아요. 이게 1987년도 당시 길상사 주인인 김영한 할머니가 LA에 계셨어요. LA에 계실 때 법정 스님께서 송광사 분원인 고려사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라. 그래서 고려사 대하주인 김대도행 보살을 통해 법정 스님을 처음으로 친견하게 된 거라. 네네. 이 김영한 보살이 어떤 보살이냐면 평소에 센터에서 법정 스님의 글을 보고 늘 흠모고 존경해가지고 센터의 정기 구독자가 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그날 만난 자리에서 내가 법정 스님을 얼마나 존경 글을 좋아해서 정기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원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스님한테 대원각을 건물과 토지를 시주를 하고 싶으니까 스님께서 꼭 받으셔가지고 부처님 도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거기서 법정 스님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 번거롭고 얽혀들기 싫지 않아요. 무소유 대표적인 스님 아닙니까? 그래서 천성이 번거롭고 얽혀들기 싫어하는 것을 내서 정중하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분이 10년간 김영한 보살님은 제발 받아주십시오. 법정 스님은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간 서로 실강이를 한 거예요. 그러던 중 법정 스님께서 세상에 도움이 될 일을 찾으시다가 밥값을 하고 가야겠다 하면서 막
맑고 향기롭게 살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펼쳐졌죠. 그러니까 회원들도 늘어나고 또 결거운 동참들이 줄을 잇잖아요. 그러니까 종로 사무실로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맑고 향기롭게 근본 노량을 위해서 대형각을 받아주십시오. 여러 번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께서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것도 시절 인연이구나 하면서 네네. 그 간청을 받아줬잖아요. 네. 그래서 1996년도 5월 20일 대형각의 모든 재산은 대한불교 조계종 성광사 공찰로 등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97년 12월에 길상사 창건법회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길상사 창건법회 1997년도 12월 14일 창건법회는 종교의 벽을 넘어 천주교, 엄불교 등 성직자들이 많이 오셨고 특히 김수환 추기경님이 직접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줬잖아요. 네네. 이날 법정 스님은 이렇게 인사말을 했어요. 저는 길상사가 가난한 자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풍요 속에는 사람이 병들기가 쉽지만은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길상사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면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나누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기를 법정 스님께서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길상사 창건법회에서 법정 스님께서 주신 인사 말씀까지 청해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제가 문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너무 많은데요. 스님께서 이제 법정 스님과 어머니 말씀 그리고 덧붙여서 스님과 또 어머니의 인연 말씀을 주셨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저며온다고 감동적인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참 안타깝고요. 몇 분이라도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이 가을 날씨에 두 분 스님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려옵니다. 스님 늘 건강하십시오. 우리 박순선 불자님이셨고요. 만덕신 불자님께서는 스님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라고 3배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147번님 마음이 울컥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또 스님들과 어머니들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은 마음이 너무 저며옵니다. 어머니 불러봐도 대답 없는 어머니를 부르며 참여하겠습니다. 햇살 보현 불자님이시고요. 7847번님께서 지범스님께서도 이렇게 뭉클한 시기가 있으셨군요. 법문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스님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스님께서 늘 이렇게 꼿꼿한 모습만 보이시다가 오늘 어머니 말씀을 주시니까 네 저도 그렇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 스님께 또 다른 어떤 마음을 느끼셨나 봅니다. 특히 8507번님께서 스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쉽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 2567번님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글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 전해들었습니다. 스님 다음 시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